안녕하세요.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 영호승입니다. 자, 우리 고3 친구들 오늘 학평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요.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체법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항 아니고 주요 문항 중심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진짜 필요한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국의 정치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나옵니다. 정부 형태 문제예요. 3월, 5월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죠. 이렇게 학평에서도 조금씩 더 난이도 있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 육모를 보더라도 이제 정부 형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돼. 알겠죠? 선생님이 이 친구는 호언 장담 시리즈에서 정부 형태 조금 더 꼼꼼하게 자, 요런 스타일이 나와서 요렇게 푸는 거야. 선거처럼 선생님이랑 호신술 선거 분석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요번에 이게 좀 어려웠다. 그런 친구들은 그걸 이렇게 대비해 주시면 그 강좌를 통해서 대비해 주시면 진짜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기별 정부 형태의 분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는가라고 나오고 있어요. 법률안 제출권이라고 하는 말 선생님이 호시탐탐 개념에서부터 너무나도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죠.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져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야 의원 내각제야. 그렇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얘라고 나와 있는 친구가 있고 아니오라고 나와 있는 친구가 있어. 얘는 의원 내각제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바로 밑에 선생님은 뒷장이라서 뒷부분을 이제 펴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T시기와 T 플러스 2시기는 의원 내각제다. 그리고 T 플러스 1시기는 아니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T 플러스 1시기는 바로 무엇이다? 대통령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뭐가 되겠어요? 자, 여기는 지금 대통령제고 여기는 의원 내각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가 얘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야. 리을 먼저 한번 볼까요? 가에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상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의회 해상권을 선생님이 강조해 드렸던 거. 요거 어디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의원 내각제에서. 자, 의회 해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제가 yes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 하면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표를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어떻게 하면 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라고 하는 친구에 맞춰서 정당별 의원 의석수를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밑에 있는 정보는 이 자료만 제대로 보고 풀면 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 글을 봤을 때는 필요에 따라 이 부분을 꼼꼼하게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당적 변화 없어. 무소속 의원 없고 있는 그대로 봐. 지금 현재는 이 자료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T식이 쭉 다 더해볼래요? 150석이죠. T 플러스 1식이 150, T 플러스 2식이 다 15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지금 의석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정당, T식의 의회 의석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어때요? 80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석 중에서 150석 중에서 80석이라고 한다면 과반인 거죠. 반 넘기는 거잖아. 75가 반이잖아. 75보다 많지. 그러니까 과반인 거야. 아, 그러면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이렇게 과반인 정당이 있으면 거기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내각이 형성이 돼? 단독 내각이야, 연립 내각이야. 그렇지. 단독 내각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T 플러스 1식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제일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비당이고 이 비당에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나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중에서 얘는 지금 어때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야. 다시 얘기해 줄게.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일단은 의석이 제일 많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정당들의 의석 값을 다 한번 합쳐보세요. 그러면 다른 정당들, 우리가 소위 야당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크기가 더 크죠. 여당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여소야대라고 얘기한다. 선생님 이거
여대야소 아닌가요? 제일 많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어디에서부터 강조했어요? 호시탐탐 개념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거야. 이때가 좀 더 날씬한 것 같죠? 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요즘 먹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좀 많이 먹었어. 어제도 짜장면 먹었는데. 자, 어찌됐던 간에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의석이 제일 많은 정당이라고 얘기해서 여기에서 여당이 지금 의석이 제일 많아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여대야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정당들 다 합쳐봤을 때 여당보다 많아. 그러면 야당이 더 많으니까 여소야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십시오.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2 시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치, B당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도 있는 정당이면서 의석이 가장 많아. 하지만 전체 몇 석 중에서 150석 중에서 반을 넘겨요? 못 넘겨요? 못 넘겨. 그러면 의원 내각제에서 지금 여기는 어떻게 내각이 형성이 됐겠어? 연립 내각이 형성됐겠구나. 이런 개념들을 다 아울러서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에요. T+1 시기에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면 요거 맞죠.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해두고 가니까 좀 쉽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표 자료 있으면 과반 넘는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크해 가면서 보실 것. 자, 그리고 T+2 시기에 B당은 D당과 연합해서 연립내각을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맞아 보일 수 있어요. D당과 연합했다라는 말은 어디에 있죠? 없어요. 그래서 D당과 연합했다라는 말을 우리 마음대로 그랬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디귿 T 시기에 비해 T+2 시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립시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정말 호감 상승 기출 변형에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던 거죠.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대통령제야, 의원 내각제야. 그렇지, 이거는 대통령제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T시기, T+2시기 다 어때? 의원 내각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오케이 이거 맞을 수도 있겠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정부 형태에서 지금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는 건가 그 개념을 똑바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작업들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틀린 선지가 돼서 정답은 기억 리을이 되죠. 기억 리을 하면 정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법관 임용을 준비하던 변호사 갑은요.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 사유로 정한 어떤 법 조항에 대해서 알게 됐고 갑은 해당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어디에다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국민이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것을 그쵸? 헌법소원이니까 청구라는 단어를 쓸 거 아니야? 이거 어디에다가 청구하는 거겠어요? A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헌재죠. 헌재. 자,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요게 기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진행됐다 이런 표현도 지금 전혀 없고요. 그냥 나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어 라고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친구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에 대해 이러면서 쭉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 지금 보니까 이런 경우까지 선생님 여기서부터 또 읽을게.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A는 심판 대상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럼 공무담임권이라고 얘기한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큰 기본권, 큰 주가 되는 기본권은 참정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이거는 이 법률은 조금 문제가 있는 친구인 거야. 이러면서 헌법에 위반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문구들을 쭉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다가 뭐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됐고 그래가지고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다?
틀린 선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기본권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 이거는 이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틀린 선지라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2번 A의 장은 A의 재판관 중 3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다라고 나옵니다. 요것도 호시탐탐, 그 다음에 호감상승 다 너무나도 강조드렸던 거. 지명권, 요거를 그나마 좀 옳은 표현으로 좀 바꿔보자면요.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에 3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3번 헌재는요. 명령규칙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지금 이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대법원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바꿔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너무 강조해 드렸던 거예요.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4번 A는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어떤 법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을 바탕으로 또 출제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됐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제시문을 읽어보면 위헌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이 법률이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옳은 선지가 된다는 거. 5번 기업 공무담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다. 공무담인권이 포괄적 권리인가요? 포괄적 권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유권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고 참정권은 열거가 되어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국민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국민 소환 아니면 국민 발안 이런 것들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돼. 열거적 권리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2번, 3번 또는 이제 4번 요런 선지들 잘 체크해서 봐두세요. 8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갑은 을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라고 나오고 있어요.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갑이 점유 및 관리하던 을 소유의 건물 외벽이 설치상의 하자로 허물어져 행인병이 중상을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작물의 어떤 점유자 소유자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묻고 싶은 건가 보다라고 하는 것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외벽이 무너지기 수개월 전부터 갑은 을에게 건물 외벽의 보수를 미루었다. 한편 갑의 직원 정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직원 얘기 나오니까 사용자 배상 책임 이런 거 묻고 싶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손님 무가 경유를 주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수로 어떡하면 좋아. 휘발유를 주유해서 무에게 차량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거를 막 다 빼야 된대. 잘못 들어가면 저런.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은 병이 입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을 해.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공작물 점유자로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 요거 말 자체가 엉망진창이죠. 요거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작물 점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져요. 그런데 얘가 정말 나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해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면책이 되는 거예요. 책임이 면제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을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을이 지는 책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과실 책임. 요거를 기억하셔야죠. 지금 이거는 엉망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2번 갑과 정은요 무에게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얘네 둘이서 지금 손잡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휘발유 주유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쏘다. 아니잖아. 그치? 공동불법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선지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같이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잖아.
3번 을은 병에게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을은 병에게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을과 병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나요? 우리 같이 이렇게 다치자 야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야. 같이 다치자도 아니구나. 너 여기서 중상 야 뭐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틀린 편이 된다. 계약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란 편이 나오려면. 자, 그 다음에 4번. 병은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시면 좋겠어.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래도 꾸준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우리가 모평에서도 수능에서도 의미가 있는 선지라서 요걸 좀 잘 아시면 좋겠는데 위자료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무엇이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보전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위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정신적 손해라고 써둘게요. 그런데 지금 이 치료비에 대한 배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이 치료비라고 얘기하는 부분 지금 행인병이 중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한다라고 얘기하면 틀렸지. 자, 우리가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 보전을 해달라 하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떻다? 틀린 선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에 대한 갑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오케이, 그런 경우래요. 그런 경우에도 정은 무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너무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이것도 너무너무 호시탐탐 기본 개념 강의 정말 이걸 문제까지 풀어드렸어. 개념 강의에서. 이거를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책임을 져주는 거지. 응. 얘 잘못은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 뭘 해주는 거야? 사용자 배상 책임을 져준다라고 치자고. 그럼 그랬을 때에도 당연히 얘가 잘못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책임을 져주면 얘는 더 이상 잘못이 없다.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요건 이번에 우리가 육모에서도 좀 강조해서 볼 만한 부분인 거예요. 피용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잘못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용자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은 무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네.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5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9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기관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F까지도 나오고 하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G까지도 이제 호연지에 넣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연습을 잘 해두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은 A를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닌 뭐래요? 행정부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 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이다 라고 얘기하면 A는 국무회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B에게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회장 임명 제청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친구들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지는 것은 국무총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C의 B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D에게 부여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기억나시죠? 어떤 거? 우리가 고위공무원 임명 동의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뭐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암기 나와야지. 뭐예요? 그렇지. 2대째 내려오는 감제국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C가 B를 임명한대잖아.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 임명을 할 때 동의권을 D가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요 파트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자, 뭐예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친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대가 두 번이라 2대라고 얘기했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 대통령의 임명. 그리고 이 임명 전에 국회의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의 의장이 바로 누구다?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점 알고 계시면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1번 보도록 할게요. B는 A의 부의장으로, B는 A의 부의장, 요거는 맞아요. 그쵸?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요 부분이 틀린 거지. 요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 헷갈려서 틀리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헷갈렸다면 요 전지 따로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2번 C가 긴급 명령을 발한 경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권, 국가 긴급권 이런 것들을 이제 써. 그러면 그랬을 때 있어서 A에다가 보고해서 그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승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것 바로 어디다라고 얘기했어요? 국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보고해서 그 승인을 얻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 긴급명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A에 보고해서 그 승인을 얻는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C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선생님이 이거는요. 작년에도 올해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거. 계속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는 친구인 거야. 작년 수능 특강 교재부터 해서 이제 개념적인 부분으로서 아예 이 친구가 그전에 없다가 추가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끔 제시문 또는 선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친구예요. 내가 헷갈렸다면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덜 본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잘 정리해 두시고 이렇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요. 국무총리랑 그 다음에 관계 국무위원은 이 문서에 부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옳은 선지가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3번 선지, 나는 2번 선지도 좀 잘 아시면 좋겠어. 4번, C와 달리 D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 부의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국민투표 부의권은 누가 가지는 거야? 대통령이 가지는 거야. 근데 C와 달리 D가 가진다? 틀렸다. 5번 D와 달리 B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대통령에게. 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국회도 건의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너무나도 요즘 트렌드스럽게 나온 것이니까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법의 기본 원칙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이 아니 선생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건 선생님이 실제로도 이제 현강 수업을 할 때에도 개념 뭐 이게 개념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호감 상승 기출 변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 할 때 있어서 이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는 보장되지만 누구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고요. 누구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보장이 돼요.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틀린 선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 나온 적이 있나요? 나온 적이 있어. 선생님이 이거는 선생님이 호감 상승 기출 변형에서 선생님이 넣어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여기 5번 선지 보이시죠? 점점 살이 오르고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런 것들이 내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모르고 우리 수능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출 변형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뭐 여러 개 나오고 또는 뭐 좀 순서를 바꾼다거나 연계 교재 내용을 좀 반영해서 좀 녹아들게끔 해가지고 좀 변형해서 제작을 한다거나 한 문제들로 연습을 하는 거니까 다지선다 연습을 하는 게 호감 상승 기출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선지 분석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왔던 게 또 나왔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정리해두세요. 처음 나와 있는 그냥 새로운 그런 선지가 아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가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지? 계약 공정의 원칙과 관련된 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과 을은요, 함께 병에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렌터카 매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훔치라고 강요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갑은 병이 훔친 차량에 을을 태워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A에게 상해를 입혔고, 갑과 을은 모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A의 형인 정은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을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세상에 그 자리에서 경찰관 무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은 8주면은 2달 동안 이렇게 아야해야 되는 거잖아. 꽤 저기 하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건 뭐예요? 공판이구나. 재판 절차 속에 있는 거구나. 지금 얘는 수사 단계구나. 이런 것들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1번 병의 절도 행위는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병의 절도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이게 정당 방위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정당 방위와 관련되어 있다?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병이 지금 이렇게 훔친 차량에 을을 태워서 운전하던 중에 상해를 입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이거 결국 왜 한 거라고요? 왜 한 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며 렌터카 매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훔치라고 강요해서 한 것이란 말이야.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모된 거기 때문에 강요된 행위라서, 강요에 의해서 나타난 행위이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책임이 조각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범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책임 조각사유, 책임 감경사유 이런 거 잘 봐두시고요. 2번 1심 재판 중 정은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수사 단계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심 재판 중 그럼 이거는 공판인 거죠. 재판 절차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것도 호감 상승 기출 변형에서 많이 강조해 드렸던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번 무의 체포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책임이 조각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현행범 체포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범죄의 이 성립 요건 중에 위법성 조각사유 얘기해 드렸죠. 뭐가 있다? 긴급, 피의자, 행방찾기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 피자 이렇게 가져가면 이거는 범죄야. 이 파트 이렇게 기억해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긴급 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정당행위, 정당방위가 있을 때 이 정당행위와 관련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행범 체포 같은 건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 조각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위라고만 쓰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달리 을은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갑은 어때요? 나이가 너무 어린 베이비야. 을은 어때요? 이제는 어때요? 그치, 형벌 같은 것도 내릴 수가 있는 애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검사한테 갈 수가 있는 거야. 기소유예 검사한테 간다라는 거잖아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검사한테 갈 수 있는 나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4세 미만인 친구들은 어때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세가 넘었어. 그러면 그런 범죄 소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옳은 선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1번의 답 4번이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셔야 될 부분. 5번 A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해서 갑과 을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할 수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를 입었어. 그랬을 때 얘가 그 나쁜 사람, 우리가 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나쁜 사람, 이 범죄를 나한테 저지른 그 사람한테로부터 내가 피해에 대한 부분을 배상받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국가한테 나 좀 살게 좀 해줘. 나 지금 여기 너무 아프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국가야 나 좀 도와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과 을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틀린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는 것은.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피해자 등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뭐 원칙 이런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기도 신경 써서 잘 봐두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정답은 그래서 4번이라는 거.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진위 판단에 부합하도록 빈칸을 채워서 진술을 완성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갑은 유일한 법정 대리인인 을의 무엇 없이 동의 없이 전자기기 판매점 사장 병과 고가의 음향 장비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날 갑은요 을의 동의 없이 에헤이 자꾸 왜 동의 없이 하는 거야? 정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고가의 전자 기타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갑은 정에게 위조된 동의서를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조된 동의서를 제시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경우에는 갑과 정과의 요 계약에 대해서는 이 갑 같은 경우에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 이렇게 더 써도 보일까 모르겠네. 취소권이 배제가 된다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취소권이 배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처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갑과 정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이틀 뒤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그 다음에 정은 동의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게 됐대. 그럼 여기서의 또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다? 병은 갑이 미성년자인 것을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과의 계약에 대해서 선생님 여기에다 써볼게요. 병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다? 이 병이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확답 촉구권도 당연히 되는 거죠. 동의 없이 했으니까. 확답 촉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이 확답 촉구권이라고 하는 걸 쓸 때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죠. 누구한테 쓸 수 있는 거야? 을에게. 을이 바로 뭔데? 법정 대리인. 확답 촉구권은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 선생님이 너무나도 개념에서 강조 드렸던 거니까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진위 판단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렸어. 여기 보니까 거짓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짓이어야 돼. 그래야 그런 친구들은 1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0점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참인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잘 보실 것 같고요.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1번. 갑과 달리 을은요. 병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병과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인 거예요. 그냥 그게 다인 거야.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거 법정 대리인도 그리고 미성년자 본인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표현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2번, 갑이 병에게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를 당했어? 그럼 그랬을 때 갑과 병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 경우인 것이죠. 취소와 무효의 개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개념에서 다 계약 처음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번, 을은 갑의 동의가 없어도 갑이 정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이 정과 체결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취소가 안 돼요. 취소권이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위조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틀린 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 촉구를 할 수가 있다가 들어간다면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병은 갑에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갑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갑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미성년자인 베이비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그럼 어때요? 이거 틀린 문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틀린 문구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진위 판단 거짓이 들어가 줬어야 우리가 몇 점이 나온다. 그래야 1점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X야.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어.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확답 촉구할 수가 있다. 근데 요거 지금 틀린 문구야. 근데 여기서 거짓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되는 것이지. 이거 이해되죠? 그쵸? 다시 한번. 여기에는 지금 이 문구를 넣으면 이 말 자체가 어때요? 틀린 말이 된다고. 그치? 그런데 여기서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 거짓 이거를 알까? 서프라이즈인데. 자, 어쨌든 거짓이야. 그러면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1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0점이라고 하니까 틀렸다. 5번. 나의 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가 들어간다면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 상황에 대해서는 병과 달리 정은요. 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거 진짜 많은 친구들이 물어본다. 아니 선생님 이거 당연히 취소권이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철회권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정에게? 아니야. 취소권이 배제되고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돼. 그러면 그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 왜 철회권이라는 걸 주는 거야? 우리가 철회권이나 확답 촉구권이라는 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언제 취소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호하기 위한 건데 취소권이 배제된다고 갑자기 이렇게 다시 돈 돌려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그냥 사고 나서 더 이상 그냥 깔끔한 계약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지. 정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인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철회권 이런 거를 행사라고 하는 걸 막 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회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자체가 어때요? 얘 같은 경우에 정은 철회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면은 맞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자체가 맞는 말이죠. 여기 맞는 말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참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5번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여러분들이 나는 이 5번 선지 진짜 좀 잘 보시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갑은 배우자와 합의해서 녹음 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집에 설치했대요. 갑은 배우자의 부정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기에 녹음된 배우자와 다른 가족 간의 과거 대화 내용을 재생하여 듣고요. 들은 내용 중 일부를 타인에게 누설했대. 이에 대해 검사는 누구든지 어떤 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지 못한다는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서 갑을 기소했다라고 합니다. 쟁점이 된 청취와 관련해서 가는요 상고를 기각하며 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가는 바로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대법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상고를 기각하면서 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대법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가는 청취가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대법원 한 번 더 써둘게요. 실시간 대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청취라는 게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지금 녹음된 배우자와 다른 가족 간의 과거 대화 내용을 재생하여 듣고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 요건 자체가 어때요? 안 맞는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적법한 녹음 주체나 제3자가 녹음물을 듣는 것을 금지하면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된다면서 이는 형벌법규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A 원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있어서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서 적용하여 있는 그런 부분, 지나치게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A의 원칙은 바로 무엇이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갑에 대한 1심 재판은요 지방법원 및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가 담당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번째가 고등법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법원이라는 형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요거는 우리가 그 전에 1심 재판은 우리가 어디일 것이다. 보통 어디일 것이다. 우리가 지방법원 합의부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심이 지방법원 및 지원의 단독 판사라고 얘기한다면 2심은 이제 어디에서 하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심은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인 것이죠. 이런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항소, 상고 뭐 이런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 상소제도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호시탐탐 개념 수업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심 재판은 요렇다라기보다 우리가 보통 어떨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지방법원 합의부일 것이다. 조금은 더 중요한 사건일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합의부,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그렇지, 틀렸다. 2번, 가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다. 이건 어디에서 가지는 거죠? 권한쟁의 심판? 그렇죠. 헌재에서 가지는 권한이다. 3번, 가는 녹음된 과거 대화 내용을 재생하여 들은 갑의 행위가 어떤 법 조항의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구성 요건과 관련된 게 나오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서 뭔가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보시라고. 그래서 정답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A 원칙은 관습법에 의해서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5번 A 원칙은 범죄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게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명확성의 원칙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입니다. A 원칙이. 정답은 그래서 3번이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갑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을에게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다. 나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선생님도 진짜 자주 이렇게 먹는 먹기만 하는 용도가 맞나?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해서 배달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 어떤 업체와 관련된 상품권을 친구가 이제 사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좀 싸게 8만 원짜리 상품권인가를 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7만 얼마인가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샀던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금만 받고 진짜 못 받은 그 상황이 있었어. 난 이거 진짜 카톡도 보여줄 수 있어. 진짜. 자,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진짜 요즘 이거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검사는 사기 혐의로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갑은 구속수사를 받은 후 기소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구나. 그리고 기소가 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공판 넘어가는 거예요. 1심 법원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전과가 있는 갑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하면 선생님이 뭐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일정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요 표현은 있는 그대로로 똑같이 기억을 해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선고유예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일정 기간 잘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갑은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항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 쪽에서 항소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확정이란 말이 없잖아. 그러면 기억.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검사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은 확정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처음 나오는 문구 아니야. 이것도 호감 상승 기출 변형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좀 작은 별표 칠게. 아주 작게. 그 다음에 니은 갑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을은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신청을 한다? 너무 늦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 틀린 선지라는 거. 요거 잘 알아두세요. 요건 별표.
디귿 1심 법원은 갑에게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맞지? 그래서 요거 옳은 선지가 된다는 거. 리을 집행유예니까 그런 거야. 리을 기억을 발부하기 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디귿 리을 해가지고 정답은 5번이 답이 된다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지우고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갑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A가 태어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여기 사실혼 관계의 어떤 여성이라고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A가 태어나자 사실혼은 선생님이 한 줄 긋지? A에 대한 인지 절차를 거쳤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친자 관계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갑이 죽는다고 하면 얘가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을과 병은 법률상 혼인을 하고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 그리고 그 사이에서 B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B. 그럼 얘는 혼인 중에 출생자가 되겠네요. 병이 을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해서 을과 병은요 뭐라고요? 재판상 이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자, 이후 을은요 B를 양육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육을 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만 해둘게요. 나중에 보기 좋게. 자, 그리고 갑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을과 법률상 혼인을 했고요. B가 15살이 되던 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법률상 혼인이니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고 B가 15살이 되던 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B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 갑은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갑이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리고 왔다. 뭐로 데리고 왔다? 양자로 입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 봐둬야 될 건 양자로 간 거야. 병이 죽는다 해도 얘는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후 을과 A가 함께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을은 중상을 입었고 A는 유언 없이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1번 볼게요. 을과 병의 이혼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된다.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 얘는 협의상 이혼과 관련되어 있다. 2번 을과 달리 갑은 A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을과 달리 갑은 A의 사망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다. 자, 얘 보게 되면 얘가 죽었어. 얘 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을 같은 경우엔 지금 서로 무슨 관계가 있나요? 얘 지금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얘한테 있어서 얘는 뭐예요? 아줌마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망에 따른 상속인 을과 달리 갑은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면 요거 옳은 선지가 된다는 거지. 요거 잘 봐두세요. 이번 육모에도 나왔던 친구인 것이고 진짜 잘 봐둬야 돼. 2번, 4번 같은 거. 3번, 을과 병의 이혼 과정에서 병과 달리 을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달리로서 설명될 수 있나요? 우리가 유책 배우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병 보게 되면 병이 을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해서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이혼에 어떤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야, TV 반 잘라, 냉장고 반 잘라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A의 사망 시 병과 달리 갑은 B의 친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A의 사망 당시, 얘 죽을 때 당시에 병과 달리 갑은 B의 친족. 자, B의 친족인가? 병과 달리 갑은. 병이랑 B는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관계가 있고요. 양자로만 갔잖아. 그 다음에 갑도 관계가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과 달리 갑은 B의 친족이다. 병과 달리 갑은 B의 친족. 병과 달리로서 표현될 수가
없는 것이다. 양자로만 갔기 때문에. 친양자로 갔으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틀린 말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5번 B의 입양 당시 가정법원에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요걸 얘기하려다가 호시탐탐해서 선생님이 진짜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개념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요 16번과 같은 것들은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호언장담 시리즈 들어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 디테일한 거 좀 봐드릴 거거든요. 그런 걸로 좀 보완하시면 좋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A회사 직원인 갑은요.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사용자 을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갑의 구제 신청은 기각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지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했다라는 점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B회사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인 병은요. 자, 병이 사용자인 거야. 노동조합의 파업을 주도하는 정을 오케이, 노동조합 관련된 거구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인사 발령을 했다. 이에 정은 병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서 어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요. 정의 구제는 인용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맞아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지. 이에 불복한 병은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병은 바로 뭐예요? 사용자예요. 그러면 지금 이건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사용자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갑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고무효 확인해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 이런 것들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행정소송과 관련된 거야. 여긴 이거는 민사소송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거쳐야죠. 그런데 민사소송은 그냥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봐두시면 되겠고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2번. 을이 갑에게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했다면 갑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30일 전에 해고 통보하면 다야? 그건 아니에요. 정당 해고의 요건이 아니야. 뭐 등등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무엇을 할 수가 있다. 갑 같은 경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3번 병은 재심 판정 이후에 정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 같은 경우에는 재심 판정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소송 어떻게 제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것도 잘 봐두세요. 정을 상대로라고 얘기하니까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4번 지방노동위원회는요. 병이 정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인사 발령을 한 행위가 정의 근로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침해한 것이 맞아. 자,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경우에 병이 정을 다른 지역장으로 인사 발령한 행위가 정의 근로삼권을 침해하는 거야. 인용했다며. 그러니까 요거 맞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A회사 노동조합은 을이 갑을 해고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해고한 것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구제할 수 있다. 요거 잘 보세요. 이 위에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근로삼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아니죠.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거냐고.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노동 행위를 이유로 지금 구제 신청을 노동조합은 부당노동 행위를 이유로 구제 신청을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 이거 부당노동 행위 맞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해고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부당노동 행위다, 근로삼권 침해했다라는 걸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갑국 의회의원 정수는 100인으로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의 한 표를 행사한다. 선거구별로 당선에 필요한 별도의 득표 기준 없이 최다 득표한 후보자 상대 다수제 이런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인을 의회의원으로 선출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구별로 지금 보니까 1인을 선출한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갑국에서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선출되는 의회 구성 방식과 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단순 다수제로 뽑고 있구나. 소선거구 상대 다수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재. 그리고 1안, 2안 보겠습니다. 1안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호투표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과반을 넘는 친구를 이렇게 뽑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대표성을 높이려고, 당선자의 대표성 높이려고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2안,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의 한 표를 행사하고요. 선거구별로 2인의 의회의원을 득표 순으로 선출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2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100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뽑을 거라는 것이지, 지금 보니까 의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라고 나오잖아. 100명을 뽑을 거예요. 선거구별로 2인을 뽑는데 그럼 선거구가 몇 개가 된 거예요? 50개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선거구제? 중선거구제구나 라는 거. 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업 1안을 적용할 경우 첫 집계에서 1순위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자와 당선자가 동일하지 않은 선거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다? 1순위 표로는 이렇게 가장 많이 얻었어. 하지만 과반수 득표한 후보자 1인을 의회 의원으로 선출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어. 그럼 최소 득표자 탈락시키고 이 표를 다음 순위로 표시된 후보자에게 넘겨서 집계하고 하잖아. 그럼 그 과정에서 난 2등은 적어도 얘를 뽑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쪼라락 해서 1등, 2등이 이렇게 있다고 1, 2, 3, 4 이렇게 있는데 2등을 하는 그런 후보자가 결국에는 과반을 넘겨가지고 당선되거나 이런 경우들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존재할 수 있다? 맞는 말이라는 거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건 선호투표제 선생님이 호시탐탐해서 설명드린 거. 요런 거 이제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거, 호감상, 호시탐탐, 개념복습교재 이런 데서 설명드렸던 거를 한 번 더 보시면 도움되실 거라고 봅니다. 사례를 직접 드는 것보다 그렇게 케이스로 풀어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니은, 이 안을 적용할 경우 특정 정당이 의회 의석의 50%를 차지할 수 없다. 요것도 선생님이 어디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호신술 선거 분석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특정 정당이 의회 의석의 50%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야. 선거구가 50개예요. 여기에서 2인의 의회 의원을 이렇게 득표 순으로 선출한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을 할 거야. 이건 선생님이 TCC에서도 말씀을 드렸어. 그 월문타 보게 되면 말씀드렸는데 50개의 선거구예요. 50개의 선거구야. 그럼 그랬을 때 예컨대 A라고 하는 정당이 1선거구, 2선거구 모든 곳에서 다 당선된다고 쳐볼게요. 그럼 당선된다고 쳤을 때 A당이 1선거구에서도 한 명이 나올 것이고 2선거구에서도 한 명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다고 치면 쭉 다 했을 때 50개 선거구에서 총 50명까지는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50명까지는 당선자로 뽑힐 수가 있는 거지. 몇 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그러면 100명 중에 50명이면 50%인 거죠. 차지할 수 없다? 틀렸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디귿 현행에 비해 1안은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최다 득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호투표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 우리가 상대 다수제보다는 절대 다수제가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안과 2안 모두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 간
표에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얘 같은 경우에는 중대 선거구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후보자 1인을 의회의원으로 선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거구별로. 그러면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다? 소선거구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중선거구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1, 2안 모두라고 얘기하니까 어떻다?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쭉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렸던 선지들이 있다면 꼼꼼하게 정리하시고요. 지금 해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 개념 봐도 될까? 그냥 빨리 문제 해야지. 아니야. 개념만 정확하게 해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선생님 TCC 잘 보고 계시죠? 선생님 개념만 잘 들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다고. 이과에서 문과로 바꾼 진짜 뭔가 저 문과 머리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기억해요? 이런 친구들도 개념 선생님 거 보고 진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복습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50점 만점에 48점 또는 만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안 늦었어. 육모에서 이미 그렇게 나온다니까?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고 3월, 4월, 5월 이렇게 3달 보고 공부해가지고 만점 나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 지금 뭐예요? 7월이에요. 7월, 8월, 9월, 뭐 10월 초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해도 충분히 우리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모 그다음에 수능에서 충분히 만점 나오려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Q&A 게시판에 올려보신다거나 아니면 TCC도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보시고 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궁금해할 만한 것들은 막 좀 영상으로도 알려주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파. 진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나 수능 만점 받아봐야지. 진짜 이렇게 해서 나 진짜 원하는 대학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진짜 빠른 어떤 선택을 통해서 정법으로 선택 과목을 뭐 바꾼다거나 아니면 정법을 지금 제대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 좀 여러분들 만점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뒷부분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부분들 선생님이 꼼꼼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분석해보시고 복습해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Q&A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하시면 선생님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